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무 비전 없이 사는 거, 그게 있잖아, 맹인보다 더 불쌍해. 수천 권의 책을 본 뭐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을. 저 여기 허벅지에 흉터 있거든요. 책을 보면 혹시 아세요? 책을 보면 읽던 줄을 또 읽게 되고 잠이 오잖아요. 그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포크로 찔러요. 아,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구나. 나는 이 책을 안 보면 난 죽어. 그래서 포크로 막 찔러요, 억지로. 그럼 피가 철철 나죠. 그러면 봐요, 집중이 돼요. 막 나한테 잡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2,000권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책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핍이 엄청 많잖아요. 자격지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결핍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결핍들을 책들이 다 너의 결핍 하나씩 다 채워주는 거예요. 너의 눈 결핍, 머리 결핍, 너의 부족한 가슴 결핍, 너의 부족했던 행동하지 못한 그 결핍,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 영상도 그냥 팔짱 끼고 누워서나 보면 절대 바뀌지 않듯이 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본인들이 척하지 않고 바뀌려고 하면, 저는 저도 작게 바뀌었던 저가 여러분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1,000억을 100억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준다고 한들 본인이 이 마음속 깊은 폐부 깊은 곳에 깨닫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흙수저 뭐 금수저 얘기하는데요. 저는 숟가락도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왜 힘들었냐면 저는 기초수급자 출신이었거든요. 1-2년 동안 이렇게 영세민으로 산 게 아니라 15년 동안 기초수급자로 살았고요.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제가 병이 있습니다. 출혈성 혈우병 환자입니다. 일명 뭐 중증 8인자 부족 혈우병 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늘 어렸을 때부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괴물 취급받았고 왕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네이버가 뭐 포털이 있었으면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늘 우울했었고 절망 속에 살았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 스펙은 중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저에게 스펙보단 당신은 스토리로 위대한 사람이구나. 결국 스펙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로 여기까지 큰 삶을 지탱하고 성장하며 잘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많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연히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이렇게 탁 짚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고서 하나 제대로 안 봤던 제가 그래도 책에서는 어딘가 희망과 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낡은 책의 헬렌 켈러를 봤어요. 그래 딱 봤는데, 와, 제가 활자를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책을 잘 읽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 2시간 만에 그 책을 다 봤던 것 같아요. 호동아, 이리 와. 힘들었지? 내 책을 보고 우리 같이 앉아봐. 그 나도 모르게 앉았고, 이 책을 보고 내 책 보고 너도 할 수 있어. 너 아무도 너한테 잘할 수 있다고, 네가 원했던 대로 너가 꿈꾸는 세상대로 살 수 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내가 얘기해 줄게. 앉아봐. 계속 막 얘기를 했는데, 아, 너무너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짜 동굴 속에서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제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서히 이렇게 지금도 소름 돋네요. 이렇게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헬렌이 저한테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맹인인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진짜?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천만에,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걸?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을걸? 그랬더니 아니야. 있잖아. 시력은 있으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무 비전 없이 사는 거, 그게 있잖아. 맹인보다 더 불쌍해.
차라리 맹인처럼 사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와,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병은 있지만 적어도 두 손 두 발은 있고요.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세상을 원망했죠. 부모를 원망했죠. 온전치 못하는 모든 거에,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비판과 비난적인 모든 게 다 공격적이었고 막 던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우울감에 시달렸던 전데 세상에, 그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탁 박차고 일어나서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호동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친구 집 가면 책이 엄청 많잖아요. 위인지 한 100권, 200권씩 있거든요. 그때 저는 얘네들은 돈이 많아서 부모님이 책을 사주는 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들의 고난과 역경, 순간 온갖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한 방에 되는 건 없구나. 이런 좌절과 실패,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고 나서 오늘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배우라고 메시지를 줬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온갖 위인전부터 시작 자기계발 서적을 엄청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 없는데 진짜로 저도 제 마음속에서 쓰레기 같은 제 마음속이 그 티끌들을 계속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진짜 그 티끌, 진짜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진짜 도끼를 나를 깎는 그 바늘로 되는 마음으로 진짜로 곰도 진짜 마늘 먹으면서 막 사람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 책을 보면서 동굴 속에서 안 돼.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돼. 또 자존심이 막 올라갔다가 또 안 돼. 용기가 또 올라갔다가 안 돼. 또 갔다가 안 돼.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온갖 그 나쁜 마음들을, 부정적인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세상이 밝아 보였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그 중고 책방이 뭐라고, 그 작은 책방이 나비 효과가 돼서 오늘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책에서 제가 뭘 봤냐면, 제가 그때 책을 어떤 글을 봤었냐면, 네가 당신이 포기를 하잖아? 그거 습관이 된다. 네가 제가 다리 전다고 일 못하게 해서 네가 여기서 포기를 하잖아? 넌 또 다른 일 해서 또 포기하게 돼. 저 일 하면 또 포기하게 돼. 그럼 넌 쓰레기가 돼.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절대 포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주방에 설거지를 들어가서라도 한 거예요. 막 불판 같은 거 닦는데 철수세미가 막 낑겨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이 새끼야, 불판에 수세미가 있잖아. 싸대기를 이렇게 때려요. 맞으면서도, 조인트 까면서도 절대 안 나가요. 점장이 막 얘기해요. 야, 넌 이렇게 두드려 맞고도 안 나가? 야, 넌 징한 놈이다. 넌 크게 될 놈이야. 너 나가지 마. 돈 더 줄게 내.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제가 삶기를 배운 거예요. 이런 거 기질, 포기하지 않는 거. 왜 포기 안 해? 기백, 이런 것들. 사업은 기세거든요. 이런 것들. 혼자 막 누우면서, 밖에 나오면서 아파요, 몸이. 나도 1시간씩 더 자고 싶죠, 몸이 아프니까. 걷어 나오면서 으아! 강호동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으아!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나오죠. 막. 저 여기 허벅지에 흉터 있거든요. 좀 피가 안 멈추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건 책에서밖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포크로 책을 보면, 혹시 아세요? 책을 보면 읽던 줄을 또 읽게 되고 잠이 오잖아요. 그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읽던 줄을 또 읽고 그럼 포크로 찔러요. 야,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구나. 나는 이 책을 안 보면 난 죽어. 그래서 포크로 막 찔러요, 억지로. 그럼 피가 철철 나죠. 그러면 봐요, 집중이 돼요. 막 흉터가 있어요. 나 이거 안 보면 난 죽어. 나한테 잡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나는 희망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그러면서 한 2,000권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책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핍이 엄청 많잖아요. 자격지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결핍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결핍들을 책들이 다,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뭐 조지 스루스, 빌 게이츠, 뭐 고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 뭐 수많은 위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의 결핍 하나씩 다 채워주는 거예요. 너의 눈 결핍, 머리 결핍, 너의 부족한 가슴 결핍, 너의 부족했던 행동하지 못한 그 결핍,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요. 에세이, 뭐 자기계발 서적, 희망, 그리고 고전, 꿈꾸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계속 질문법,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네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계속 알게 되고, 우리도 서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스승과 제자, 거기서 또 배우게 되고, 전 책에서 그것들을, 모든 스승들을 거기서 많이 얻으려고 배우려고 노력했죠. 책에는 수많은 노하우, 독서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 정신 상태가 피폐하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되게 노력을 했어요. 이를테면 링컨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나무 베는 시간을 6시간을 주겠다면 사람들은 다 나무를 6시간 동안 베겠지만 자기 4시간 동안 도끼 날을 갈겠다 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저도 스킬적인 것보다 준비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전 그 에디튜드라고 하잖아요. 태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이 이렇게 오면 그냥 내가 습득을 했으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책에 대해서 잠시 명상을 했어요. 책을 보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돼요.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그런 사직생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면 죽고자,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고, 군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아픔 속에서도 다 목을 쳐버리고, 당신 얼마나 힘드셨겠나요? 왜 꼭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됐나요? 왜? 그러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색이잖아요. 책을 보면서 생각사거든요. 색은 찾을 색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사색을 하면서 그거를, 인사이트를 찾게 돼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천 권의 책을 보면 뭐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을.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냥 제가 제 손으로 손아귀에 쥐었겠지만 필시 이 책은 그냥 나한테 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모든 게 당연하다 하면 고마움은 없잖아요. 지나가는데 공기, 산소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고마움이 없어요. 부모님 나 낳아줬으니까, 가르쳐줬으니까, 대학교까지, 그 당연한 건가요? 난 버림받았는데. 그 당연함을 전 부정하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책 한 개 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지금 직원이 80명이 되는 직원 한 명 한 명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살 한 살 대하는 게 진심이었고요. 네. 제가 주사를 2, 3일 한 번씩 꼭 이렇게 맞아야 돼요. 피가 터져요. 어디서 어떻게 출혈이 터질지 몰라서, 몸 안에서. 그 일하다가 막 화장실에서 막 주사를 맞아요. 급하게 맞다 보면 혈관이 잘 안 나와요. 제가 혈관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찔러요. 막 8대씩 9대씩 막 찔러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심장도 두근두근해요. 막 바늘을 찔러대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주사 맞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어요. 마약한 줄 알고. 오히려 저는 이런 가난, 장애, 이런 병마와 이렇게 싸워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편적인 삶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낭떠러지 이렇게 제가 안 있었다면 저는 제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축복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병을 주시고. 전 군대도 안 갔거든요. 군대도 안 가서 돈도 벌게 해주고, 아프니까 봐봐요. 제가 또 일반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100억 자산가가 100억 매출이 됐다면 뭐 그저 그렇죠. 근데 아팠잖아요. 아픈 사람이 이렇게까지 우여곡절 끝에 왔다니까 또 좋아해 주시고, 희망 있다고,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고 다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감독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 이 부정적이고 비관론자들이 바뀌고 세상을 할 수 있는 거, 이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 마인드부터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일하는 스킬이라든지 뭐 태도 이런 건 바뀔 수 있는데 본성은 안 바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은 본인이 바뀌려고 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느껴지면 다 바뀔 수 있구나. 그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처럼. 바가채 먹었을 때는 너무 깨끗한 물이고 해골물에다 먹었을 때 토했잖아요. 울룩 했단 말이에요. 본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은 밝아 살아볼 만해라고 해줬지만 내가 삶이 쓰레기 같고 다 쓰레기같이 보이는데 바뀌겠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바뀌려고 하니까 그 깨달음 하나가 바뀌더라고요. 부모가 바뀌라 해도 선생님이 바뀌라 해도 친구가 바뀌라 해도 절대 안 바뀌어요. 본인 스스로 이 영상을 보고 영상도 그냥 팔짱 끼고 누워서나 보면 절대 바뀌지 않듯이 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본인들이 척하지 않고 바뀌려고 하면 저도 작게 바뀌었던 저가 여러분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나니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돈 좀 줘. 엄마가 나 손잡고 다니면서 맨날 친척들 돈 빌리러 다니고 쌀 빌려 다니면서 그러고 친인척 하나도 없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잖아. 월세방 5만 원에서. 나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쥐새끼들 드글드글 하는데 나 이런 데 살기 싫고 내가 호강시켜 줄게. 그리고 인생 유한하잖아. 진짜 나 멋있게 살래. 그러면서 5만 원 들고 당장 뛰쳐나왔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자퇴서도 안 쓰고 그냥 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무궁화호 비둘기호로 하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 당시에 무작정 그냥 텔레비에서 봤던 그 63 빌딩이 보이는 거예요. 금색으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3 빌딩 보이자마자 무조건 내린 게 영등포역이었어요. 18살에도 그러니까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노숙하면서 일자리 구하고 또 가방 베개 삼아서 또 노숙하고 또 일자리 구하고 그러고 열흘은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1000억을 100억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준다고 한들 본인이 이 마음속 깊은 폐부 깊은 곳에 깨닫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거든요. 노숙자로 계속 살거나 그냥 그때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제가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음을 알았냐면 그 해표 식용유통 큰 통 있잖아요. 업소용 통에서 불을 쬐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불을 쬐는데 한 3, 4, 5, 한 6, 7명 모였는데 와,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좀비 같은 거예요. 눈이 이렇게 희멀거하고 불을 쬐고 있는데 난 그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뭐 4년제 나오신 분, 직장인들, 우리나라를 이끈 대한민국 역군들이셨어요. 다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멍청하시고 뭐 이상하신 분 없어요. 제가 워낙 며칠 지내다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 바보 병신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말년에 가족들도 다 버림받고 노숙자 하고 계세요. 상상해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리말이란 뭐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떨어지고 그거 다 미래 상상하셨어요? 내일 당장 뭔 일이 생길지 갑자기 뭐 벼락 맞을지 갑자기 뭐 좋은 일 나쁜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사인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진짜 그닥그닥 살게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진짜 저렇게 어리버리 살겠구나라는 생각 딱 들더라고요. 정신이 빠딱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찬물로 씻고 그때부터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일자리를 얻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진짜 사는 대로 그닥그닥 대충대충 살게 되실 거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숙식이 되는 데가 있었어요.
한 달에 4-50만 원씩 준다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구두방이었어요. 근데 당장 먹고 잘 데가 없잖아요. 바로 인제 일을 막 가르쳐 주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사장님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샤워를 시켜 준다고. 그래서 샤워를 인제 다 옷을 벗고 막 샤워도 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 나이가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옷을 벗고 자야 된대요. 깨벗고. 그래서 아니 옷은 또 그리고 팬티라도 입고 자겠다. 그래서 왠지 느낌이 너무 이제 순진하잖아요. 18살 뭘 알겠어요. 이렇게 뒤에서 껴안고 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금도 막 막 지금도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인제 좀 변태셨어요. 네, 남자분인데 변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더러워서 빨리 뛰쳐나왔죠. 그러면서 온갖 일들을 안 했던 일이 없던 것 같아요. 이게 혈우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외부에서 출혈도 있지만 안에서 관절 쪽에 다 터져요. 그러니까 뇌출혈, 막 요즘엔 눈에서 막 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관절에서 막 터지고, 또 제가 고질적인 게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3기예요 제가. 그 무릎이 이렇게 피가 터져 갖고 이렇게 부어요. 미니 수박처럼 막 이렇게 부어요. 그럼 다리를 제가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렇게 막 좀 절어요. 근데 인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그런 노동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호프집 같은 데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집엔 일로 와 봐. 아무리 직원이 없어도 너 저 다리 저은 거 안 보여? 뭐 병신을 데리고 와. 빨리 집 보내. 손님들 인마 쳐다보잖아. 가게 망할 일 있어? 재수 없으니까 빨리 보내." 근데 제가 그걸 들어요. 들었죠. 그래서 다리도 안 절라고 막 좋게 막 이렇게 걸어요. 너무 아파. 그래서 절어. 그래서 너무 안 되니까 막 주방 들어가요. 주방 들어가서 막 이제 그런 데서 불판 닦고 막 이래요. 그때도 인제 막 병원비가 없다 보니까 주사를 잘 못 맞아요. 근데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꼭 오세요." 막 전단지 막 뿌려요,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러는데 몸도 아픈데 또 일도 해야 돼. 쩔뚝거리면서 너무 힘든데, 그때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골목 친구들은 막 남자애들 함부로 말하잖아요. 딱 보더니 "야, 너 아직도 삐끼하냐? 꺼져라, 꺼져. 창피하다. 학교도 안 다니고 아직도 이 짓거리 하냐?"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골목길 가면서 골목길에서 너무 마음속으로 그때 울었어요. 이를 득득 갈았어요. 그때도 내가 부정적인 아이였으면 '진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옛날에 옛날에 호동이는 '그러게 나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살까? 나는 뭐가 되겠어.' 그러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을 텐데, 반드시 내가 꼭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다. 내가 반드시 잘 살아서 대박 나서 내가 니네들한테 돈 펑펑 쓰면서 복수해 줄게. 그러면서 정말 뒤지게 일했던 것 같아요. 받으면서 주사를 맞으면서도 이를 득득 갈았어요. 막 욕하면서 "이씨, 너희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한다." 내 악조건들을 오히려 강점으로, 약점들을 강점으로 만들려고 막 억지로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온갖 숱한 알바, 막 택배, 뭐 구두방부터 그다음에 뭐 술집, 식당, 뭐 설거지,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장애와 이런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26살 때까지 1억 1,000만 원을 제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창업을 26살 때 겨울 때 제가 시작을 했죠.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간절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제가 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는 거. 진짜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권리금을 5 억을 준 거예요. 얼마나 장사 잘 돼요? 근데 얘가 장사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한 걸 봤어요. 그리고 타르타르 할 때는요, 저도 하도 망한다 그래 갖고 그게 그 자체가 위기였어요. 저 타르타르 할 때요, 빚내서 아파트 담보까지 대출을 빚냈거든요. 근데 그때 와이프가 울었어요. 다들 망한다는데. 그때 신라호텔 출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수님도 이거 하면 망한대요. 왜냐면 그때 지하철에서 에그타르트가 1,500원, 1,000원이고 막 없어졌거든요. 한참 생겼다가. 그때가 막 한 6년 전이니까. 근데 제가 뭘 하겠냐면 그때 나오면서 혼자 "야, 너희들 이거 해 봤어? 안 해 봤잖아. 전문가인데 이건 안 해 봤잖아. 그럼 나 결혼도 해 보고 후회, 안 해 보고 후회인데
나 이거 회복 후회할래. 23평 매장에서 1억 2,700까지 팔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잖아요. 저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주위 사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친구 말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우직하게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빨리 그거 겪고 나서, 시련 겪고 나서 수정 보완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너무 똑똑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조언을 듣고 싶으면 유경험자한테 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의 지인들한테 듣지 마. 절대 듣지 마세요. 안 그러면 팔랑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저거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거 나 생각했었는데. 그런 말 뭐하러 해요? 그냥 해보는 게 나아요.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제로 해보고 나서 너무 좋은 게 더 얻는 게, 잃은 것보다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스펙도 안 된 사람이 어줍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완전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전 제 얘기만 해요. 앞에서 그렇게 시행착오 다 시착 겪은 거 다, 그거 다 우여곡절 겪은 거 따라하면 되잖아요. 왜 안 따라하냐고. 따라하면 되지. 그게 참 웃긴 게 1억 1,000만 원 갖고 창업을 한다는 게 그때 당시에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뭐 권리금도 있죠. 보증금도 있죠. 인테리어도 있죠. 뭐 집기도 넣어야 되죠. 그다음에 원부자재, 뭐 식자재 이런 것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겨우 어디 후미진 곳에 2층에서 오픈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장사가 안 되는 자리에 또 그 건물이 경매받았던 건물이거든요. 엄청난 또 성공의 비밀 전략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인제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후미진 곳에 오픈했는데 첫 달 매출이 8만 원인가 아니 하루 매출이 막 8만 원인가 이래요. 일 매출이. 전당지를 500장 1,000장을 뿌려 봤어요. 근데 한 팀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대박이 뭔지 아세요? 10장을 뿌렸거든요. 2팀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1,000장을 뿌려도 한 팀도 안 오던 것이 10장을 뿌렸는데 2팀이 오느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제가 또 홍보를 잘하는 법부터 시작했고 심리학 프로이드 책부터 또 다 봤거든요. 제가 장점이 어떤 일을 행하면 책을 엄청 많이 봐요. 옛날에는 맞은편에서 되게 위압감 두게 막 이렇게 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1m 딱 떨어지면서, 더군다나 여자들 처음 본 여자 가방 옆에 있으면 되게 위압감을 느낀대요. 그런 걸 책에서 다 배운 거예요. 또 그대로 또 써먹었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더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쓴 책이잖아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절대로 제가 초콜릿이란 마지막에 꼭 물어봐요. 여기 저희 상호명 뭐라고요? 초콜릿. 한번 말을 하잖아요. 안 잊어버려 사람들이. 그리고 3일 뒤에 갈게요. 그럼 진짜 3일 뒤에 오고요. 일주일 뒤에 올게요. 저희 회식 있어요. 그럼 회식에 다 오고. 매출이 거기 하루 매출 8만 원이던 매출이 4천만 원까지 찍게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저 사람은 서 있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교훈이 있어요. 창업이나 내가 성공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바뀌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견은 불여일행이라는 말, 백문이 불여일견 있잖아요. 근데 백견은 불여일행이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견이 볼자예요. 100번 봐도요, 불여일행. 한 번 실행하는 게 낫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든 사소한 거라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은 바뀌려고만 하잖아요. 사람은 저런 거지 같은 곳에서 안 되는 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겠구나. 백날 유명한 나영석 PD가 스터디오 나서 이거 천만 만들어 보겠다 해보세요. 될라나?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이 되고, 계기. 제가 계기라는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 계기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변화되는 원인과 기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원인과 기회 누가 만들고 있냐고요. 영상이 만들어주나요? 부모가 만들어주나요? 환경이 만들어주나요? 아니요. 아니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돌부리에 넘어져도요, 그 바뀔 계기를 당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1,0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뭐 돈 주고 강의를 이거는 무료라고 해서? 아니요. 절대로요.
제가 꼰대 아니에요. 저 이제 40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30살 돼서는 이제 경영학도 공부도 좀 하고 책도 많이 보니까 수압 분석이며 포피 전략이며 뭐 PCG 매트릭스 뭐 BMC 나인 블럭이 어쩌고 맨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잘난 척한다고.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이제까지 나무 도끼로 맞았으면 제 영상을 통해서 쇠 도끼로 맞는 거예요, 진짜. 진짜 제대로 뒤통수 찍히는 거예요, 진짜. 피 철철 나야 돼. 그래서 그 계기라는 단어가 당신 앞에 진짜 가슴 깊이 저는 꽂혔으면 좋겠어요. 거지같이 살다가 우리 벼락거지 됐다 하잖아요. 아니면 서서히 거지가 지금 돼가고 있다 하거든요, 요즘 말로. 나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서서히 거지가 돼가고 있대. 이게 너무 무섭대요, 요즘. 40 넘어서 50, 80 넘어서 그때서야 깨달았다게. 계획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내가 그때 강호동하고 스터디언 감독 영상 보내준 거 나 그때 알았어. 제발 그 찰나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빨리 당신께서 그 계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남 망한 걸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쵸? 제 망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잘 됐잖아요.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친구 막 루이비 똥도 사주고 막 그때 감독님도 제 나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XG를 아시죠? XG를 막 타고 다녔어요. 그때 XG는 엄청난 최고의 차거든요. 그러면서 막 인제 막 간지 나게 다니고 인제 막 뽀대 나게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너 매장이 잘 없더라." "어 우리 매니저가 300만 원 주는데 일 엄청 잘해. 나 없어도 정말 잘해." 그러면서 놀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대표도 아닌 사람들이 대표라고 해서 그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감독님도 감독이 아닌 사람들이 감독이라는 명함 팔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 주나요? 본인들이 그릇이 안 되면서 전 대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니냐면 이런 데 막 쓰레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막 이런 털 같은 게 보이는데 이런 게 사장은 보여요. 근데 일반 직원들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 이게 장사예요. 장사를 하려면 절대로 어디 가 있으면 안 돼요. 사장이 앞에 있어야 돼요. 직원은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스템으로 뭐 돈다고 대부분 착각하는 거죠. 내가 없어도 난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칼날 잡는데 그때서 잡으면 골든타임 놓치죠. 매출 다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떨어지고 나서 알았어요. 건방져지면 안 되겠구나.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가는데 떨어진 건 한순간이구나. 정말 한순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망하게 되죠. 사람들은 늘 성공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공하려면 저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 제가 타르타를 할 때 너무 제가 성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건대 우연히 저는 이제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감독님 같은 분은 이렇게 저희 대표들끼리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성공할 수 있는 팁을 드리면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20대 30대 때 후회하는 게 제일 뭐냐 그러면 여행이거든요. 여행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책을 보면 한 권이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위기와 어떤 내가 인사이트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할 때 스키면이 탁 나오잖아요. 애들이 저쪽에 삼삼오오 담배 피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좀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애들의 그 애들이 열정이 쓰레기고 막 형편없어서 접었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릇이 제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시스템을 잘 잡고 내가 운영을 못 했으면서 남 탓을 한 거죠. 진짜 잘 되면 네 덕이고 안 되면 내 탓인데 사람들이 성찰하지 못하고 맨날 성장하지 못하니까 맨날 내 덕 그리고 안 되면 네 탓이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나 3년 전에 홍콩 여행 갔었는데 그때 에그타르트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 그거 타르트 전문 좀 해볼래?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타르타르가
성공한 비결이 감독님이 찝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노하우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박용우 이사님이라고 관점을 디자인하는 분이 있거든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보는 힘을 기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전 책을 보고 되게 실행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이나요? 손바닥 보이죠? 저는 손등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손톱이 보이거든요. 같은 관점인데 다르게 보잖아요. 네, 이거를 계속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봐라. 그리고 혁신은 낡고 오래된 것으로부터 기회가 온대요.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었죠. 호치키스 피나는 거 아시죠? 박히면 피나잖아, 호치키스가요. 그 스탬프, 그죠? 근데 어떤 딸이 엉엉 울어요. 아빠 나 여기 스탬프 박혀갖고 핀이 박혀 피나.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아직도 이런 거 누가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어? 봤더니 1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 낡고 오래된 거. 혁신해야겠네. 그래서 펀치기로 개발했던 거예요. 핀이 없이. 이를테면 뭐 재능, 누군가 숨겨진 내가 뭐 편집 기술 필요해. 그러니까 갑자기 크몽이라든지 숭고라는 게 생겼고.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혁신해 볼까 그러고 있다가 우연히 감독님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어본 적 있으시고 쇼케이스에서 케이크 고른 적 있으세요? 제가 점원이면 케이크 고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행동이? 굉장히 그 앞에 있어서 되게 급하게 고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냥 됐다 그냥 나 또 나중에 먹지 뭐 이러죠. 그걸 제가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직원 뒤에 줄을 서 있으니까 불편해하고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앉아서. 왜 쇼케이스는 매대 옆에 있어야 될까? 저 쇼케이스를 더 고급지게 가운데 빼버리면 안 돼? 그리고 본인이 쇼핑할 수 있게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게 해주면 안 돼? 반지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골라본 적 있으신가요? 장갑을 끼고 주시잖아요, 직원이. 그리고 이렇게 빼서 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죠. 그 케이스가 싼티나나요? 비싸나요? 고급스럽죠. 맞아요. 그게 다 매칭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쇼케이스는 스타벅스 쇼케이스는 사각이잖아요. 촌스럽거든요. 유리밖에 없어요. 저거를 그러면 내가 저 타르트 디저트를 보석을 짓는 듯한 고급스러움을 표현을 해볼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보석함 같은 쇼케이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바게뜨 납품사한테 쫓아가고 제가 만들어달라 했어요. 금장으로 해갖고요. 이 쇼케이스의 그 타르트가 너무 예뻐요. 저희 슬로건이 꽃보다 아름답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화려하게 디저트가 있으니까 막 엄청 과소비해요. 막 집어요. 막. 심지어는 어떤 여자 두 분은 트레이 들고 이거 제가 집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 거예요. 싸우지 마시라고. 여기 또 있다고 또 주고 막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꾼 거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을 부정했고 그냥 기존에 당연하다는 것을 부정을 했었고 혁신했던 것 뿐입니다. 시간을 제가 좀 쓰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빵 나오는 시간,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했죠. 빵이 저희가 11시, 3시에만 나옵니다. 그럼 그때만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빵 나오는 시간. 왠지 막 가꾸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냥 한정 판매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섰고 지방에서 최초로 디저트를 줄을 서는 매장으로 만들었었던 거죠. 감독님이랑은 날을 새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언제 간절함이 있었냐면 타르트 전문점을 해야 되는데 파티쉐가 해야 돼요, 원래는요. 저는 경영자잖아요. 빵도 할 줄도 몰라. 심지어는 커피도 파는데 커피도 몰라. 빵을 또 심지어는 싫어해도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지방 전남 광주에서 하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나 이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궁하면 보인다고 하거든요.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네 근데 급여 너무 괜찮은데요? 제가 300만 원 받는데 350만 원 주신다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쉬는 것도 많고. 너 어디에요?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 할 데가 있네. 아니 전남 광주요. 그러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툭 바로 제가 버스 타고 가고 PT 준비해 갖고 브리핑을 딱 해요. 앉아보세요. 자, 앉아보세요. 제가 싹 이제 막 포피 전략, 경영 전략을 다 풀어요. 막 브리핑을 앉아갖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앉아 있는데 이상하지. 근데 이 면접을 보라는데 내가 왜 PT를 듣고 있지? 그러고 자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지금 의아하죠.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진짜. 그러면서 셰프를 내가 끄집고 왔어요. 물어봤는데 그 셰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될 것 같았다. 대표님 그 눈빛과 대표님의 그 진심, 대표님의 진정성에 놀랐어요. 와, 라라브레드를 우연히 재밌게 해보자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BEP가 저희가 4천만 원이에요. 거기가 손익분기점이. 근데 그렇게 야심차게 했는데 2천만 원 찍더라고요. 폭망했죠, 폭망.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팀원들과 타르타르의 그 성공에 심취가 돼 있던 터라 라라브레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필패를 했는데 그 충격은 꽤 컸어요. 제가 그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단점 중에 하나가 라라브레드 빵집을 하면 빵을 안 좋아하잖아요. 커피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점으로 만들어내지는 뭐였냐면 여자들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자. 다양한 빵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 공간에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진을 찍게끔 만들어 주려고 일본으로 날아갔어요. 벤치마킹 반면교사를 계속 했고 그거를 빠르게 전환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린 전략이거든요. 창업자들은. 그래서 일단 시도해라. 그리고 실패하라. 그리고 뒤돌아가서 재빠르게 수정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해져서 돌아와라. 그러면서 매출이 2천만 원 매출이던 것이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1억 8천까지 가더라고요. 내가 10수년 동안 명도당하고 쫓겨나가고 건물주한테 갑질당하고 지금부터 월세도 내지만 이걸로 이자를 내 건물 대서 이자를 내가 내면서 투자를 자산 가치를 올려야겠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한 바퀴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소득을 같이 해서 두 바퀴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월세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자 낼 걸 건물주가 되라. 투자해라. 네, 이런 마인드로 지금 많은 분들 건물주를 제가 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5년 만에 8채 건물주를 샀던 사람은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영업자가 없는 돈으로 막 만들어서 했던 게 제가 처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건물주 되시라고. 지금 4채 있습니다. 5년 만에 75억 건물주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돈 많이 없어도 돼요. 하려고 하면 보여요. 진짜로.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이 계세요.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10억 있으셨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전 도와달래요. 도와주다가 이 건물을 20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못 사시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사면 25억을 버는 거예요. 형님, 그럼 제가 들어가서 이 건물 사시죠. 그래, 그럼 좋지. 그러니까 이 형님은 저를 사람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예요. 저를. 그리고 이 건물을 사려면 또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서민들은 이걸 빚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서서히 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벼락거지가 됐다든지. 근데 부자들은, 대기업들은 다 이걸 부채를 이용해서 다 지렛대로까지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 그걸 계속 빚이라고. IMF 때부터 부모님 말했잖아요. 부모님 말 듣지 마라. 뭘 한다고. 부모님을 그걸 들었으면 부자가 됐겠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맨날 이상한 얘기만, 조언만 해주는 거예요. 야, 엄청 무서운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밥에 그 나물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잘한 사람 말을 들으라고요. 잘한 사람 말을. 제가 뭐가 열이 받았냐면,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제 보증금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 건물주가요, 저 세입자가, 이 사람도 돈이 저보다 2, 3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준 보증금으로 5천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건물주가 됐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물주들이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창업자들, 세입자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더 점프해서 풀을 간 사람들이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장사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제품 잘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 잘 올까, 마케팅 잘할까, 이 짓거리만 하니까는 저는 계속 이렇게만 스테이되고 머물고 있고, 기껏해 합리화시킨다는 게 결혼해서 살고 내 아이 안 아프고 잘 살았으면 됐지. 나를 같은 사람을 사람 레버리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프돼 있잖아요. 그들은 경제적 자유 누리고 맨날 아직도 우리 돈 버는 왕서방 돼 있잖아요. 우리는 제주부린 곰돼 있고.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진짜. 지식과 정보가 있다는 그들만 이너서클이 있다고 해서 그들은 부자가 되고요. 우리는 매일 그것만 한 우물만 파니까 그래서 기술자들이 직장인들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은 그 독이에요, 독.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게끔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너희들은 그것만 하고 먹고 살아. 나는 너희들 이용해갖고 계속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아무리 뭐가 회사가 커져도 나는 항상 내 월급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5년 전에 알아서 너무 서글퍼요. 10년 전에만 알았다면 저는 100억대 부자가 아니라 1000억대 부자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금리가 올랐어? 그러면 지금 긍정적으로 공부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터디를 할 때라고요. 스터디원에서. 목표와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서 갈린다고 봐요.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부모 원망하지 말고요. 대통령 원망하지 말고 이 사회 원망 아무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거 뭐 원망해봤자 달라진 게 있던가요?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 하잖아요. 당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1년 전과 오늘도 똑같고 어제와 오늘도 똑같고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난 명품 사고 난 뭐 잘한 것만 막 맨 댓글 달고 욕하고 그냥 내가 바뀌면 돼요. 지금도 이거 욕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그릇이 이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릇 이렇게 될 거면. 여러분 그릇 이만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내 그릇이 이만한 거니까. 내 그릇이 점점 저는 이 그릇을 키우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를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힘들게 살았던 분이. 그분이 근데 신사동 사거리에서 칼을 맞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랑을 주셨던 분인데 깡패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뭐든지 그렇게 돈 쫓아다니냐. 너 10만 원 더 벌려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너 다리 몇 개 달렸어. 너는 다리가 2개 달렸지. 돈은 다리가 4개 달렸단다. 그러면 2개 달린 것이 막 따라간다고 이게 따라가겠어? 도망가지? 더 빨리 달려가 보지. 그러면 이 4발 달린 짐승이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절대 돈 쫓아다니지 마라. 따라오게 만들어라. 그것은 돈그릇을 키우란 얘기였거든요.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돈을 쫓아다니지 않고 부끄러웠고요. 돈그릇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이 과일 열매만 따먹으려고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이 이 줄기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를 하고 열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만 남의 것만 쫓아가려고 해요. 그 과정이 온갖 과정에 힘든 그 밑에 뿌리 성찰이거든요. 이제 성장이 줄기면 성찰, 본인의 과오를 생각하고 부족했던 걸 생각하고 왜 물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을까? 더 채워야지. 계속 물을 더 채우고 성찰하고 물이 채웠다고 생각하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야 겸손해야 이렇게 배워야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찰이 비로소 오고 성장을 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겸손해야만이 성찰할 수 있고 성장의 줄기를 곧게 세울 수 있고 저는 결국 이 나무의 열매를 성공이라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까지 40 넘으면서 느꼈습니다. 지방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 6개월씩 1년씩 막 누워있을 때 있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6인실에 누워있으면 테레비 한 9시 뉴스 끝나고 이제 어르신들 자라 그러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섬에 있고 어디 병원에 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편부모 가정이나 뭐 저처럼 의붓아버지한테 두드러 맞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줄 수 있는 건 결국 책이거든요. 단돈 15,000원으로요. 1,500억 1조를 만들 수 있는 건 책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썼어요. 개천에서 용 안 나잖아요. 지렁이도 안 난대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 에너지를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뭐 하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지. 또 좌절해. 또 용기도 잃고 또 갈 곳 길도 잃어. 길을 잃었어? 너무 기회예요. 새 길을 찾으면 되지 그러면. 갈 길 잃었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새 길을 다시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하면 된다. 해보자. 저 그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